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 혐의자인 야마가미 데스야가 범행 원인으로 모친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 통일교에 대한 원한을 밝히면서 일본 정치권에서 통일교와의 연결고리가 심각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해온 극우 성향의 논객들은 통일교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혐한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논객 가도타 류쇼는 지난 26일 극우와 혐한 성향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인터넷 방송 DHC-TV에 출연했는데요. 통일교의 천적이었던 아베 전 총리가 지상파 방송과 아베 전 총리 비판자를 조롱하는 일본 인터넷 속어에 의해 통일교 동조자로 둔갑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가도타는 이 방송에서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내 종교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공명당은 일본 내불교 계열 교단인 창가학회와 연결된 정당으로 중도 성향이라 우익 입장에선 눈엣 가시입니다. 같은 방송에서 가도타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산하재단에서 개최한 싱크탱크 2022 등의 행사에 축전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그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종교와 무관한 평화운동 행사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해당 행사에 공동조직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 등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가도타의 주장과 달리 축전을 보낸 정치인들은 대부분 행사의 주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싱크탱크 2022 축사에서 한학사 통일교 총재를 언급하며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 총재와 창립자인 문선명 총재, 그가 설립한 미국 언론 워싱턴 타임스 등을 일일이 거명했습니다. 가도타가 반 전 총장만을 굳이 언급한 것이 혐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한편 일본 공안 조사관 출신 극우 성향 정치평론가이자 음모론자인 스가누마 미스히로도 지난 28일 외교전 문제 디플로매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혐한 음모론을 폈습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자민당 우파 국회의원 대부분이 통일교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본다면서 자민당과 통일교의 관련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 통일교의 문제는 돈을 모으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에서 모은 돈을 대부분 한국으로 가져가 버린다. 지배 시절의 죄업을 후손인 통일교도들이 속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 전역에 있는 우리 교회 지부에 성도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웹사이트에도 증오 메시지가 올라왔다면서 증오 메시지의 주체로 일본에 반한 극우주의자들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증오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위비 증액입니다. 한국을 대놓고 견제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가 2023 회계 연도에 방위비 상한선 설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일본 정부 예산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일본의 이 같은 계획에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9일 가기에서 내년 회계연도의 예산안 개요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각 부처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는 방위비 상한 설정을 보류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경제 재정 운영 방침에서 향후 5년 내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면서 구체적인 시한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집권자민당 또한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1% 수준에서 5년 내로 2%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에는 막대한 공공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지출 항목별로 엄격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그 관행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연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3회계 연도에는 올해 예산인 107조 6천억 엔을 넘어 11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29일 승인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 부처는 8월 말까지 재무성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핵무장 선언을 극우 정치인들이 공식화하면서 한국의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일본인 전문가들도 섣부른 판단이 미쳤다고 주장했다.
다시는 일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한국을 식민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는 게 극우 정치인들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의 해구산을 수선, 보강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핵 억제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핵무장은 정치적 장벽은 물론 효과적인 태세를 준비할 수 있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대만 유사시에 늦기 때문에 현실적이지가 않네요. 핵 공유는 원래 억지력 목적이 아니라 자국 영토에 대한 적의 침공을 막지 못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나라 자신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미국이 적국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우방 내 영토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공급되는 것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전투기나 폭격기에 실을 수밖에 없는 자윤학과 폭탄이 되고 있다. 이 주변의 배경을 일절 이해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핵무기를 대여해 가상 적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오해가 계속 나오는 것이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일본 방위를 얘기하면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미국인가?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하지 않으려는 건가? 핵으로 위협한다면 핵을 갖지 않겠다고 같은 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 검이면 검, 활이면 활, 총이면 총, 핵이면 핵을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아베 신조 씨는 헌법 구조의 상정으로서 미국에서 빌리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미국은 일본은 일본이 알아서 지켜라. 우리와 스탠스가 다르다며 비판하고 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듯이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무기 제공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똑같이 일어난다. 만약 중국 인민해방군이 일본에 상륙한다면 미국은 즉각 미군이 움직이도록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 대통령의 발령 정도의 명령이 없는 한 미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일본을 다른 나라의 핵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생각인가? 아베가 핵시어링을 언급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나토가 무기 지원만 했을 뿐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 어떻게 무기 지원을 하려는 걸까요? 결국 필요한 것은 일본의 해전력 강화입니다. 일본도 전시엔 우크라이나처럼 단독으로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핵 공유로는 충분한 억지력이 안 됩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핵시어링에서는 핵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핵 보유국과는 절대 직접적인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시어링을 해도 중국, 러시아, 북한은 미국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일본이 쉽게 핵 반격을 할 수 없다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버튼을 누르는 판단은 미국에 맡기라는 논리. 결국 일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인 만큼 미국 주도의 핵은 의미가 없다. 역시 일본이 직접 보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본토에는 두지 말아야 한다. 원전과 마찬가지로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되니까 핵 잠수함에서 언제라도 응징할 수 있는 카드로 써야 하는 것이지. 완전히 노출된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말하는 핵 군축이나 핵 비확산은 결국 핵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상임이사국에 한한다는 뜻. 이제 일본은 핵 공유가 아니라 독자적인 핵 보유를 논의할 때가 됐다. 적어도 그것을 논의하면 가장 당황하는 것은 중국이고 북한일 것이다. 자기 부담으로 핵미사일을 만드는 기술도 재료도 있는데 공유할 필요가 있을까? 기획사원 측은 그냥 파기하고 다시 만들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존속이 달려있는 문제다. 그리고 핵 선제 공격이 가능한 나라가 이미 일본 주위에 3개국이나 있어서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확실히 사용하면 비참한 일이 되는 것은 알고 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